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죠. 근데 위대하게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미국 경제죠. 예, 경제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 봐더라도, 한 가정을 보더라도, 뭐 돈을 잘 벌어와야 뭐가 유지가 되죠. 밥을 먹고 살죠. 예, 국가도 마찬가지죠. 돈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씀씀이, 국가의 씀씀이 그 재정이죠. 지출하고 돈 만들어내고 어디서 빌려다가 메꾸고 어떻게 또 풀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미국이 이제 다시 위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재정 문제가 안 좋다고 하죠. 국가의 총 부채는 정부 부채, 개인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국가의 총 부채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개인 부채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죠. 예,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채는 없고요. 미국이랑 비슷하게 건강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부 부채가 엄청 많을 텐데 다 속이죠. 중국 정부 부채가 적다. 대신에 개인들 부채가 엄청 많다. 이렇게 돼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한 65% 되나요? GDP에. 개인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죠. 한국은.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국가 재정 이 부분만 해결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이 관료들을 다 이제 공무원들을 잘라내는 거죠. 무슨 이상한 그 미국 정부 세금을 자기네들 뒤로 빼돌리고, 예, 뭐 실제로 현장에 가는 돈은 얼마 안 돼. 예, 중간에 있는 애들이 다 빼먹어, 관료들이. 이것을 줄이기만 해도 미국 정부 재정 문제는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뭐 어느 뭐 개인도 빚이 부채가 많으면 망하고, 뭐 가정도 부채가 많으면 망하고, 기업도 부채가 많으면 망하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미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위대하게 못 되고 계속해서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죠. 지난번에 USAID라고 국제개발처에 미국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인도의 트랜스젠더 병원으로 갔었다. 그래서 USAID 지원을 끊으니까 인도의 그 트랜스젠더 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런 거 뭐 왜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트랜스젠더 병원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런 엉뚱한 돈만 줄여도 미국 정부 재정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죠. 자, 미 합중국 대통령 행정명령 이렇게 쫙 보면은 섹션 1에, 이 명령은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연방 관료제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축소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그래서 미국 관료주의와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관료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식의 이런 뉘앙스로 쓴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한마디에 세계 민주주의 전파하는 방송이 멈췄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민주주의를 이렇게 억압하는 식의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독재국 주민의 한 줄기 빛인데, 그러한 방송을 죽이는 트럼프.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도움을 주고 민주주의는 파괴하고, 요딴
뉘앙스로 조선일보가 실었어요. 정말 가짜 뉴스죠. 은근히 비틀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인 것처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를 축소하기 위해, 관료주의를 축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 관료들이 미국 세금을 빼먹는 기생충 역할하니까 그거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조선일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처럼 참 못됐죠. 자, 섹션 2, 그 행정명령 섹션 2 역시 연방 관료제의 범위를 축소한다. 그래서 쭉 하면서 연방 조정 및 중재 서비스 이런 거 이제 대폭 감축. 뭐 한 100명이 근무하던 거면은 한 5명에서 10명만 근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겠죠. 공무원 인건비. 또 미국 글로벌 미디어 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또 이제 대폭 예산을 축소시킵니다. 이 그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US Agency for Global Media인데 여기 산하의 Voice of America VOA라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VOA 미국의 소리 방송 VOA 여기도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여기 문 닫게 생겼고 여기에 돈을 안 주니까 이 밑에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문 닫고 뭐 MBN, 뭐 오픈 테크놀로지, 뭐 이런 라디오 프리 아시아 이런 거 다 문 닫게 됐다. 말은 이제 뭐 아시아의 자유방송 뭐 이런 식인데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 보면은 여기 미국의 소리방송 VOA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예전에 무슨 그 코로나 사건 때 보면 저쪽 셰셰들을 아주 지지하는 쪽에 그런 방송들이 나갔다고 하죠. 저는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사사건건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방송을 많이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야,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다를 한 거예요. 미국 국민 세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것들 다 잘라버린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WHO, 거기 세계보건기구, 여기에 미국이 예산에, 정규 예산에 얼마더라? 25%, 25%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상으로 또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미국이 보통 이제 간헐적으로 뭐 34%씩 지원해주고 미국이 돈을 그러니까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운영하는 돈의 30%를 지원을 해주는데 하는 짓은 꼭 중국 좋은 일만 하더라는 거죠. 전부 중국 시진핑하고 공산당을 위해서 하고 돈은 미국이 되는데 미국 반대하는 짓만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지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30% 지원을 줄였으면 이제 나머지 70%돈 가지고 살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 아시죠? 예전에 자주 봤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산이 30%가 줄면 월급도 한 30% 줄여야겠죠. 이게 얼마나 뼈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비행기 타고 다닐 때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여서 등급을 낮춰서 타고 다녀야 되고, 한두 문제가 아니겠죠. 월급 100만 원씩 받다가 7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개인도 좀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지금 똥줄이 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중국 중심으로 치우쳤고 그 회원 국가들의 분담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을 탈퇴 사유로 들었다. 사에 나왔습니다. 정말 잘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다. 왜 미국 돈으로 미국 욕하는 놈들한테 왜 미국 세금을 나가야 되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이런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이런데 다 지원 끊고 직원이면 한 100명이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로 축소하고 나머지 다 잘라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 여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름이 스미스소니언 협회 박물관 그러니까 연관이 있겠죠.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다 자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뭐 충성심이 있는 것도 아니야.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아. 미국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만 해. 뭐 이런 걸 뭐하러 미국이 도와주냐 이거죠.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기금, 소수계 기업 개발국, 미국 노숙자 대책 연방상호기관위원회 이런 데 그냥 다 잘라버린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그 바이든 때하고 그 불법 체류자 막 그 미국의 멕시코와 국경 사이에서 무작정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불법 이민자들, 침입자들.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 50만 명, 2025년도에 50만 명, 예전에 대통령 마지막 임기 때 60만 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이든 때는 2021년에 거의 200만 명, 2022년도에 270만 명, 2023년도에 320만 명, 그리고 작년에 290만 명, 거의 1년에 한 300만 명씩 막 받아들인 겁니다. 300만 명씩. 그러니까 4년 동안이니까 12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였어요. 바이든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다는 게 이제 미국 시민들 세금으로 또 뭐 도와주고 먹여주고 또 막 이러죠.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하게끔 또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네들 투표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되게 이렇게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마구 받아들이는 거에는 또 이런 사람들을 또 통할하는 공무원들을 고용하겠죠. 그 공무원들 고용하면서 또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 한국 공무원들 많이 늘린 것처럼 바이든도 공무원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또 민주당에 표를 찍어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네들 지지 계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불법 침입자들을 1년에 300만 명꼴로 받아들였다.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망조죠. 정말 망조죠. 한국에 1년에 300만 명씩 중국인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다 틀어막겠다. 그래서 지금 국경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을 위해서 227년 전 법률 권한을 발동했다. 이렇게 227년 전 법률까지 발동한 건요. 지금 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을 하니까 그 미국 법원의 판사들이 제동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27년 전에 이 법률을 가지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추방이 가능해요. 판사가 뭐라고 하든 저라고 하든 소송을 걸 수 없어요. 무조건 쫓아내는 게 그 특권을 주는 법률입니다. 227년 전 법률이. 이런 걸 어디서 찾아내셔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로 판사 니들이 방해할래? 그럼 227년 전 법을 가지고 난 할 거야. 이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보면은 이 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주의 주의와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다 돈이죠. 이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서
미국 정부가 부채를 자꾸 많이 지는 거 그런 거 막겠다. 불법 난민들이 이렇게 1년에 300만 명씩 들어오면 진짜 저 돈이 얼마가 나가겠어요. 하루 세 끼 다 먹여줘야 되고 또 어딘가는 또 뭐 어디 뉴욕인가 거기는 호텔 전체를 임대를 내서 얘네들 다 거두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미국 국민들 세금인데 미국 정부가 그만큼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잘라 버린다. 그럼 그만큼 돈이 절약이 되겠죠. 그런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거의 60%인가 70%가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 추방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